일본 도쿄 전역 임원이 한국의 작은 광산 마을을 보고 여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땅 깊숙한 곳에 숨겨진 광물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MIT 출신 방사능 전문가까지 한국 기술에 감탄하며 무릎을 꿇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과연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방사능 물리학을 전공하고 현재 UN 환경계획에서 방사능 안전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한국에 대한 제 첫 기억은 아버지가 책상에 펼쳐놓은 세계지도에서 작은 반도 모양의 나라를 가리키며 저 나라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제 인생에 이토록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일정이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을 때 한국 정부에서 긴급 자문을 요청한 것이었죠.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제게 깊은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어린 시절 제 아버지가 체르노빌 사고 수습 작업 중 방사능 피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방사능이라는 것에 대해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정부 청사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관료들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고 번역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있지만 인근 국가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었죠. 제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는 이미 100만 톤을 넘어섰고 저장 용량은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은 이 물을 처리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방류는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명확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도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날 밤 서울의 한 호텔에서 혼자 창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체르노빌에서 목숨을 잃은 것처럼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방사능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포공항에서 도쿄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자문 활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로 보이는 한국의 푸른 바다는 곧 오염수의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첫 며칠은 이런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 땅 아래 숨겨진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태평양 전체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와 해양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매우 깊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국제사회의 압력도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과학자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정치적 결정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국제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결정을 발표하는 장이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일본 측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도쿄전력의 임원인 사쿠라 히로시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의 차갑고 오만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로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단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기타 방사능 물질들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사쿠라의 답변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톰슨 박사께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태평양에 방류한 방사능 물질의 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미국이 수십 년간 해온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냉소와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며 감정이 복받쳤지만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사쿠라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론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용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당위성이 정치적 논리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는 예상했던 대로 결렬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형식적인 우려 표명만을 했을 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이미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국가들도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젊은 한국인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민준이라고 소개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인 듯 했지만 눈빛만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잠시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신지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함께 그를 따라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한국에 특별한 광물이 있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일라이트라는 점토 광물인데 방사능 물질을 흡착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의 해결책들을 보아왔지만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민준의 진지한 태도와 그가 보여준 초기 실험 데이터는 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슘 제거율이 95.5%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수치는 기존의 어떤 방사능 제거 기술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실망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저는 방사능 문제에 대해 완벽주의적이 되었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눈빛에서 본 진정성과 그가 보여준 데이터의 구체성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에 그런 광물이 있다면 그것은 후쿠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는 김민준과 함께 충청북도 영월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는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과 강물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김민주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표정에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라이트는 정말 특별한 광물입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점토 광물이에요. 특히 영월 지역의 일라이트는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영월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은 박 교수였습니다. 63 정도로 보이는 그는 서울대 지질학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첫인상은 다소 괴팍해 보였지만 일라이트에 대해 설명할 때 그의 눈빛은 마치 보물을 자랑하는 아이 같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군요. 우리 일라이트를 보러 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박 교수의 말투는 직설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안내를 받아 광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광산 입구에서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특유의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박 교수는 능숙하게 길을 안내하며 일라이트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일라이트는 수억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지질학적 조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실험실이 설치된 지하 공간에 도착했어요. 실험실에는 각종 정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투명한 수조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방사능 오염수 샘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긴장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일라이트를 투입하겠습니다. 김민준이 말하며 하얀 분말 같은 일라이트를 오염수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탁했던 물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30분 후 김민준이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세슘 수치가 95.5% 감소했습니다. 김민준의 발표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였거든요. 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반응을 보이시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했어요. 이 실험을 제가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 제 요청에 김민주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방사능 측정 장비를 사용해서 독립적인 실험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놀라웠어요. 일라이트는 세슘뿐만 아니라 다른 방사능 물질들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실험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과학적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국제학계에 발표했을 때의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과장된 주장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죠. 특히 저의 MIT 동료들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마이클,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해.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제가 직접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영월의 한 환경운동가가 저희 연구팀에 나타났습니다. 이서연이라는 28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우리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었지만 합리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서연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인 방사능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구 환경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서연의 말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려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영월의 작은 여관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라이트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확인했지만 이를 세상에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과학적 검증과 환경 보호,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라는 복잡한 과제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월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MIT의 동료들에게 일라이트 샘플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결과를 다른 연구진들도 확인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받은 답변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실험한 결과로는 별다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어. 일반적인 점토 광물과 큰 차이가 없더라. 제 동료인 데이비드 교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제가 직접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는데 말입니다. 급하게 김민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예상했다는 듯한 침착함도 있었어요. 톰슨 박사님, 일라이트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그 진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샘플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한 환경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급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일라이트의 층상 구조가 활성화되려면 특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pH 조건이 필요합니다. 영월의 지질학적 환경이 바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월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더 정밀한 분석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일라이트의 분자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영월에서 김민준과 함께 진행한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라이트의 층상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각각의 조건을 변화시키며 반응을 측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김민준이 전자현미경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라이트의 층간 공간이 세슘 이온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정말로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가역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일라이트에 흡착된 방사능 물질을 특별한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일라이트는 다시 원래의 흡착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일라이트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특히 국제학계의 회의적인 반응은 큰 장벽이었습니다. 이때 이서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로 대단한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도 이 기술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방사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안해했지만 일라이트가 오히려 방사능을 제거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고장에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70대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광산 개발이 우리 산과 강을 망치지는 않을까요? 한 주민의 질문에 저는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 기술을 개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제 말에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일라이트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을 받기로 한 것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온 방사능 전문가들이 직접 실험을 참관하고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증 실험 전날 밤, 저는 김민준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실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김민주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지 결정되는 날이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제가 추구해온 모든 것이 내일의 실험에 달려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라이트의 놀라운 능력은 분명히 진실이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도 충분했거든요. 내일은 한국의 기술이 세계에 인정받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영월의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일이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빈에서 열린 공개 실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30여 명의 방사능 전문가들이 회의실에 가득 찼고 각국의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일라이트의 진정한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험 준비를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들이 회의실 앞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신중했어요. 박 교수도 함께 와서 실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릴 실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샘플을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단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죠. 사쿠라 히로시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이런 헛된 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방사능 오염수 샘플을 투명한 수조에 부었어요. 방사능 측정기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세슘 농도는 리터당 1100크렐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일라이트를 투입하겠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하얀 분말 형태의 일라이트가 오염수에 들어가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사쿠라의 입가에는 조소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영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모든 실험 장비가 꺼진 것이었어요. 회의실이 순간 소란스러워졌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일까요? 백업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진이 급하게 움직였지만 복구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사쿠라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조건에서는 정확한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김민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톰슨 박사님, 저에게 휴대용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어요.
전원이 복구되자마자 우리는 실험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준과 제가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어요. 그가 측정하는 동안 저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호흡이 맞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사능 측정기의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사쿠라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어요. 현재 세슘 농도는 리터당 45베크렐입니다. 김민준이 발표했을 때 회의실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농도의 95.5%가 제거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기존의 어떤 기술로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삼중수소 농도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삼중수소는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방사능 물질 중 하나였거든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중수소 농도도 80% 이상 감소했어요. 이것은 일본이 제거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물질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의적이던 전문가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실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전문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효율성을 보인 방사능 제거 기술은 처음 봅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사쿠라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험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연구진이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영국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독립적인 검증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체르노빌에서 방사능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아버지가 만약 이 순간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최대한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험이 완전히 끝나자 회의실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저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언론사 기자들은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의 일라이트 기술이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김민준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내성적이던 그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톰슨 박사님. 그의 말에 저도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빈에서의 성공적인 실험 이후 저는 전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기관에서 일라이트 기술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김민준이 옆에서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쿠라 히로시가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표정은 매우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쿠라 씨, 괜찮으시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어제까지 없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패배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톰슨 박사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쿠라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염수 방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쿠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정부와 회사의 압력, 그리고 경제적 부담. 모든 것이 저희를 방류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이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라이트 기술을 보고 나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쿠라의 변화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한국 정부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라이트 기술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기술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기술을 독점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관료가 말했을 때 저는 즉시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아니요, 이 기술은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가리지 않거든요. 제 제안에 대해 회의실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톰슨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기술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일라이트 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되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전 세계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각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원전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던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어요. 프랑스 정부는 즉시 공식적인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협력 요청을 보내왔어요. 사쿠라가 회사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영월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이서연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연결된 이서연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까봐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할 겁니다. 제가 약속했을 때 이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환경 보호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박 교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일라이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군요.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것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비판적인 보도도 나왔어요. 특히 기존의 방사능 처리 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김민준에게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할 테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부터 각국의 연구진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월은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작은 광산 마을이 국제적인 연구 허브로 변모하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이끌어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체르노빌에서 꿈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시작해서 기적 같은 발견, 그리고 세계의 각성까지. 이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쿠라와의 대화 이후 일본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쿠라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일본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쿄에 도착한 저는 사쿠라와 함께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후쿠시마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쿠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수습 작업에 참여하셨다가 방사능 피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쿠라와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 하셨던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쿠라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이 재앙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어요. 설령 바다를 오염시키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일라이트 기술을 보고 나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도쿄전력의 경영진들은 예상보다 진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라이트 기술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서 저는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말했을 때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협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쿠라의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회의 후 그는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톰슨 박사님께서 아버지를 체르노빌에서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극복해왔네요. 제가 말했을 때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분노로 대응했지만 박사님은 해결책을 찾으셨어요. 이제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사쿠라는 저를 한 작은 일식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제 아버지가 자주 오시던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일라이트 기술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각자가 혼자 짊어져온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라이트 기술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서도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사쿠라 씨의 역할이 컸던 것 같네요. 영월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일라이트 개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제가 이서연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월이 세계적인 환경 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은 반드시 보호할 거예요. 박 교수에게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대에서 일라이트 연구를 위한 특별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기술이 제대로 된 체계적인 연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국제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이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서 일라이트 기술을 활용한 국제방사능 오염 대응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이것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일라이트 기술의 국제적 활용을 총괄하는 특별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체르노빌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제가 완성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김민준도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를 초청해서 일라이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요청했어요. 평소 내성적이던 그가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해냈네요. 제가 김민준에게 말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진정한 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후쿠시마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거대한 일라이트 처리 시설이 원전 부지에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다시 푸른색을 되찾았고 어부들도 조심스럽게 조업을 재개하고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사쿠라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도쿄전력의 환경기술 담당 부사장이 되어 일라이트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니 거의 자연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만 톤이 넘던 오염수가 이제는 완전히 정화된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일라이트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이제 국제적인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님께서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민준이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정말로 이것은 국제적인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영월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상주하는 국제연구도시로 변모했어요. 하지만 이서연의 노력 덕분에 자연환경은 오히려 더 잘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엔 환경계획의 지속 가능 개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영월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박 교수는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는 일라이트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며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도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일라이트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한 결과 한국은 환경기술의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위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환경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환경부 장관이 말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전 세계에 희망을 준 것이었어요.
일라이트 기술은 이제 원전 사고 대응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도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다른 원전 시설들도 예방 차원에서 일라이트를 비축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꿈꿔왔던 안전한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립한 한국연구소에서는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라이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환경 오염 문제들도 해결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김민준이 연구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젊은 과학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 문제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연구소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일라이트의 성공이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학자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라이트 기술의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를 인류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 공유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애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였거든요. 사쿠라와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일라이트 기술 확산에 앞장서고 있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경 협력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일라이트 기술의 성공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환경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됩니다. 제가 김민준에게 말했을 때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작은 묘지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계셨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체르노빌에서 꿈꿨던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냈어요. 이제 세상은 더 안전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있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기적이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단순히 방사능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에게 희망과 협력의 정신을 심어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일라이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안전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